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 이슈 톡톡입니다. 시사 이슈 톡톡은 다양한 시사 이슈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팩트부터 배경 그리고 운동 내 논쟁점까지 좌파적인 관점으로 다룹니다. 요즘 노동자 서민들이 난방비 폭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인상 불가피론이나 또 이전 정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형편없는 대책을 내놨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권이 내놓은 난방비 대책들을 살펴보고 진정으로 필요한 대안은 무엇인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진보당 등의 이런 좌파들의 입장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연대신문의 강동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난방비가 최근에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또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난방비 인상 수준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22년에 4차례, 그러니까 4월, 5월, 7월, 10월에 걸쳐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38.4%나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난방 사용량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40%나 더 오른 가스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12월 달에는 엄청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1월보다 이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어났고요. 거기에다가 인상된 요금이 적용이 되자 1월 가스 요금 고지서가 난방비 폭탄 요금 고지서가 된 것이죠.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날씨가 이제 12월보다 더 추워지는 1월 가스 요금 고지서는 분명히 더 큰 폭탄이 될 공산이 큽니다. 안 그래도 이 서민층 사람들이 고물가, 고금리로 이 생계비 고통을 겪어왔는데 한 달에 수십만 원이나 되는 난방비를 더 지출하게 돼서 허리띠를 더 졸라매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난방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인지 난방비 인상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2월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이 제국주의적 갈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터진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를 제재를 했고, 그래서 러시아는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 밸브를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 이외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천연가스를 이제 수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액화 천연가스의 이 국제 현물 시세를 보면은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에는 한 10배 정도까지 최대 올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현재에도 여전히 2배 정도 수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사실 한국의 가스요금은 다른 나라보다는 덜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됐고 이제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난방비 인상 불가피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가스 요금은 2021년부터 최근까지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한 2~3배 정도로 인상이 됐으니까 한국의 가스 요금이 덜 오른 것은 사실이죠. 물론 한국가스공사가 적자를 감수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유럽과 달리 한국가스공사는 이 가스 수입량의 한 80% 가까이를 장기 계약 물량으로 들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 가스 가격의 변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습니다. 아무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국제 가스 가격보다 싼 가격에 국내에 공급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가스공사의 적자인 미수금이 한 7조가량 정도, 7조 원가량 정도 더 늘어나서 전체 미수금이 9조 원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스공사의 적자를 미수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즉 아직 받지 못한 돈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역대 한국 정부가 국제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서 이 국내 에너지 가격을 즉각 변동시키려고 연료비 연동제를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필수제인 에너지의
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지 않고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입니다. 네, 그런데 국제 연료비 인상을 나중에라도 가스요금 인상으로 받아내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가스공사는 9조 원 가까운 그 미수금을 2026년까지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가스요금을 80%나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가스요금이 2021년에 2.5배로 오르는 것이죠. 올해 말 그 겨울에 서민들에게 엄청난 그 난방비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셈입니다. 난방비 인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주로 국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한 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요? 물론 이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그 천연가스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아무리 널뛴다고 하더라도 국내 가스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지 못할 까닭은 없는 것이죠. 가정용 난방은 필수제이므로 정부가 최대한 저렴하게 사람들에게 공급하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가스뿐만이 아니라 전기, 수도, 대중교통 같은 이런 필수 공공 서비스의 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해서 이 요금을 변동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이런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들은 정부가 지원을 해서 공기업의 적자를 메우고 그리고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지원을 공급을 해야 마땅을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편을 들면서 이 전쟁이 장기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악화시킨 물가 상승이라든지 난방비 폭탄,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서민들에게 다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정부의 기업 부자 감세 말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하지 말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하라고 그렇게 공급하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좌파는 이 난방비 폭탄 같은 그런 생계의 위기에 맞서는 투쟁과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인상의 대책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책을 내놨는데요. 그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윤석열 정부는 1월 26일과 2월 1일에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59만 2천 원씩 지원한다는 대책입니다. 전체 가구의 한 10% 정도인 2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취약계층이 많이 사는 오래된 주택의 경우에는 이 난방 효율이 떨어져서 더 많은 난방비를 사용을 하고도 실내 온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처음에 발표한 방안에는 이미 가스요금을 못 내서 도시가스가 끊긴 가구, 그 다음에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 그리고 도시가스 대신에 LPG라든지 등유, 연탄 등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인데도 지원 방법을 몰라서 거기에 그 지원이 누락된 가구가 수십만 가구나 된다는 그런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었죠. 이런 방식은 흔히 이런 선별적 복지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부 대책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평범한 대다수 가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식 복지 방식이라서 지원 범위가 매우 좁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민주당은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내놓은 난방비 대책은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한 정책이 어땠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현재 그 대책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10만 원에서 25만 원씩, 그래서 총 7조 2천억 원을 지원하자는 그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추경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대책은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금 지급 방식은 일시적
효과밖에 없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난방비 문제가 2025년까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질 때마다 지원금을 지급할 것인가요? 네. 정부가 상시적으로 지원을 늘려서 이런 난방비 같은 공공 필수 서비스들의 경우에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가스요금 인상 철회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연료비 연동제라고 하는 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큰 틀에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에는 전기 가스 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실제 추진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지원금 방식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 80%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느 가구까지 과연 지원을 하는 것이냐 하는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정의당이나 진보당 등 좌파 정당들도 일제히 정부 비판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떤 대안들을 내놓고 있나요? 이 당들의 에너지요금 정책에 관한 입장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의당과 진보당은 모든 가구에 난방비를 30만 원씩 지원하자는 그런 방안을 내놨습니다. 선별이 아니라 모든 가구에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민주당 안과는 비교를 해봤을 때 모든 서민 가구가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과 달리 상대적으로 이 형평성 논란도 좀 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의당과 진보당도 가스요금 인상 철회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이제 진보당은 서민 가스요금 동결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강조점은 여전히 난방비 그 지원금에 있는 듯합니다. 진보당은 2월 11일에 이 난방비 폭탄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당연히 매우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집회에서도 요금 동결 요구는 이 발언에서 몇 차례 나왔을 정도 뿐이고, 핵심적인 요구는 지원금 지급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무리한 가스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이 국제 가스요금이 좀 인하됐으니까 앞으로 가스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지, 애초에 가스요금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 하는 그런 주장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민주당 안과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앞으로 난방비 폭탄이 터질 때마다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전에도 이 정의당과 진보당은 전기요금 인하 같은 그런 요구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뭔가 이 지원책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지만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하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려면 어느 정도 에너지 요금을 높여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동의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취약계층을 지원은 하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의당과 진보당은 이 관점에서는 노동자들도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을 굴복시키려면 기후위기 운동이 훨씬 더 광범해져야 하고,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는 노동자 대중을 이 운동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노동자들도 비용의 일부를 내야 한다는 것은 기후 운동이 성장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큽니다. 이 에너지 요금을 더 내자는 것은 대중적인 운동이 되기 힘들고, 오히려 노동자 등 서민층을 기후위기 운동으로부터 이반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까지 전기요금이나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를 부추기는 것이고, 또 이것이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동자 서민이 생계비 위기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뭐 에너지를 펑펑 사용하면서 낭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이 난방비 폭탄이 터지기 전에도 이미 온갖 그 난방용품 판매가 급증을 했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서민들은 에너지 사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 온실가스 배출량 이 통계를 살펴보면은 가정용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는 조금씩이라도 감소해 왔지만, 이 에너지 기업이나 제조업체들의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난방비 폭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생계비 위기에 따른 고통을 더 이제 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좌파나 환경운동 일각에서는 값싼 가스, 값싼 전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등을 오히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에서 기회로 삼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기후위기와 난방비 폭등, 둘 다 보통 사람들의 삶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논리에는 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바꾸는 것이 이 에너지 시스템을 변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스 요금이 오르면 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난방이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주택에 이제 단열재를 더 넣어서 이 뭔가 집이 좀 더 단열이 잘 되는 집으로 고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한 어떤 수요 조절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비용 부담이 더 커지고, 부자들은 그것에 상관없이 그냥 사용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이런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징벌적 규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대다수의 노동자나 서민들은 자신들이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할지를 결정할 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난방 연료는 무엇으로 사용을 할지, 그 다음에 집에 뭐 단열재는 얼마나 넣고서 지을지, 아니면 뭐 전기를 생산할 때 화력으로 생산할지 아니면 뭐 풍력으로 생산할지 하는 것들을 결정할 권한은 뭐 건설회사라든지 발전회사, 그리고 이 정부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뭐 더 추워진 겨울이라든지 더 더워진 여름에 견디기 위해서 더 많은 냉난방비를 써야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사례일 뿐인 것이죠. 사실 수십 년치 월급을 모아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서민들한테 단열재를 더 넣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그 비용을 치르라고 하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대다수 서민들이 이 치솟는 그 전기가스 요금으로도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데 말이죠. 이런 정책, 즉 난방비 폭등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런 정책 방향은 오히려 실제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서민층이나 노동자 등의 사람들이 기후위기 운동으로부터 오히려 이반시키는 효과를 낼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방비 대책에 대해서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현실성이 있느냐, 자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을 전혀 쓸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역대 정부들이 소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나 이 가정용 난방은 필수제입니다. 이런 필수제들은 정부가 최대한 저렴하게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야 마땅하죠. 그리고 뭐 전기, 그다음에 수도, 대중교통 같은 다른 필수 공공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들 저렴하게 유지하도록 정부가 상시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기업과 부유층 감세를 통해서 매년 십수조 원의 그 세금을 깎아줬었는데요. 이 돈만 다시 걷어들여도 이 난방비 폭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더 늘려서 이
그 가정용 에너지 사용을 좀 줄여야 하는 일들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도 정부가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이런 사업에 돈을 더 쓰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동자와 서민들의 이 생활고 문제를 중심에다 두고 이 뭐 저렴한 에너지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든지 하는 이런 비용들을 이 부자와 기업주들에게 더 걷자고 이렇게 촉구를 해야 이 대중적인 운동을 건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적인 운동이 건설이 돼야 그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사 이슈 톡톡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